근데 네이버 대비했을 때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120주선 지키고 있잖아요. 이 외국인들 지분율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네이버가 네. 그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실적은 늘긴 늘었는데 네. 사실 증권가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닝 예. 쇼크라는 그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또 이렇게 확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박스권 하단을 깼거든요. 깨버렸어요. 네. 네. 30만 원 깨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네. 뭐 네이버의 장기 성장성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 긍정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기본적인 전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것도 이제 지수와 같이 움직였었어요. 이 120주선, 이것도 주봉이거든요. 120주선을 찔렀지만 종가상으로는 또 받쳐놓고, 찔렀지만 받쳐놓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30만 원 정도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뚫리기 시작을 했던 게 사실상 지난주부터였어요. 지난주만 해도 30만 원 또 찍고 올라가려나 보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조금 괜찮았었는데 종가상으로는 완전히 이제 하단으로 맞춰놓고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실적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완전히 바닥을 깨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외국인들 지분율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22년 들어와서도 이때부터도 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더 늘리진 않았어요. 예, 이때 피크가 한 61.3%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계속 줄였습니다. 코로나 때까지 계속 줄였죠. 그랬다가 코로나 이후에 잠깐 반등하면서 21년 1월 달까지 그리고 쭉 변동 없이 오다가 여기에서 8월 30일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1월 달 들어와서 급락할 때는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확 줄였어요. 그 이후에 120주선 지지 받을 때 횡보 정도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계속 지분율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3%까지 지금 줄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팔물량도 아직까지 많다. 삼성전자보다도 지분율이 더 높은 거예요. 아까 51%였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아직도 54%가 넘는 상황이고 이걸 이제 개별 종목의 수급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사긴 해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3일 사고 또 팔고 3일 산 거보다 더 많이 팔아버리죠. 그리고 이때에도 샀으나 더 많이 팔아버리고 문제는 이 120주선을 깰 때 외국인들만 판 게 아니라는 거죠. 기관들도 4월 6일부터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중심으로 해서 보험까지 가파르게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수급 구조고요. 개인들이 지금 4월 6일부터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많이 사고 있어요. 700억, 1580억, 860억.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살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지금 가축계 동향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1시 20분께 정확히 안 보이는데 뭐 투신하고 연기금은 살짝 매수 전환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워낙에 외국인들이 파는 양 아마 1시 20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1만 주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투신과 연기금이 이 정도 산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오늘도 개인들이 또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차트상으로도 좋지 않은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제가 이 120주선 지지를 견고하게 받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지지 받으면서 수급이 강하게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카카오랑 두 개 같이 말씀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살 필요는 사실상 없었던 거죠. 그리고 120주선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기관까지 같이 매도에 합세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는 구간이라 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네이버와 카카오 굉장히 또 IT 공룡들이잖아요. 그리고 향후의 먹거리들이라던가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트렌드에 부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속에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수급적으로 많이 꼬여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인 기관들 던지는 거 받으면서 미리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힌트는 중장기 성장성은 인정합니다. 그건 이제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언제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 솔직히 좀 일봉상으로 빠져서 반등해서 올라와서 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올라올 때 어떻게 돼야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연속적으로 붙어주면서 이 지분율을 늘려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사야지, 정말 수급도 들어오지 않은데 나는 발바닥 끝에서 머리 끝까지 먹고 싶어서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정말로 분할을 나는 지금부터 해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로 매일매일 살 거야, 이러신 분들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바닥을 잡으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 실어서 한 나는 뭐 3번, 4번 정도 나눠서 내가 원하는 네이버, 카카오 비중 다 실어 볼래, 이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 더 높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인과 동행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발바닥 끝이 아니고 무릎이나 이 정도에서 사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것도 비중이 대형주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을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만큼 높고 카카오는 뭐 상장을 늦게 했으니까 워낙에 외국인들 지분율이 이 뭐 네이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28.74%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2월 중순까지는 줄였어요. 근데 네이버 대비했을 때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120주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약간 차트가 견조한 네, 거예요. 견조하네요. 예, 그건 왜냐면은 이 외국인들 지분율 보면 답이 나옵니다. 2월 중순까지는 줄었는데 더 이상 안 줄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횡보 내지는 조금씩 오히려 증가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이버가 아닌 카카오를 사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수급이 또 완전히 좋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외국인 기관에 파는 양이 조금 적다 뿐이지 결국에 개인들이 4월 6일부터 사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수급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단지 네이버의 매도량이 보시면은 훨씬 커요. 네, 카카오는 뭐 300, 400, 500, 100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500억 팔고 900억 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 120주선을 붕괴시켜버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붕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는 안 좋은 신호라고 일단은 내용과 관계없이 보고 있고, 다만 카카오는 120주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건 오히려 네이버보다 카카오겠죠. 여기에서 수급들이 네이버 쪽이 아니고 카카오 쪽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붙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 지금 이제 외국인하고 카카오를 외국인하고 투신 연기금이 오늘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0.7% 정도 반등하면서 120주선을 또 지키려는 모습들이 수급적으로 같이 동반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네이버가 갑자기 이게 박스권 하단이 확 깨져버린 네. 게 그 어닝 미스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밀리는 건 정말 어닝 미스도 미스지만 아마 그 사전에 알고 있었던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좀 줄이고 싶어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정을 살펴보니까 네. 5월 4일? 그때 네. 이제 실적 발표더라고요. 맞아요. 예. 약간 좀 그때가 좀 기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로가 될 수 있고, 이게 또 이제 공매도가 최근 들어서 또 많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급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힘싸움, 힘겨루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5월 4일이면은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종가상으로 120주선 크게 지금 딱 자리거든요. 120주선이 93,300원이에요. 네, 딱 현재가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에 크게 깨지 않고 수급적으로 금요일 종가가 상해서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다음 주 실적을 보면서 위로 방향 잡아서 수급으로 밀어 올릴 것인가.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온다고 했을 때에도 밀릴 수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안 나왔어도 수급적으로 사면서 이 자리에선 지키고 모아갈 자리야라고 생각을 하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조금 미스 나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실적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양대축입니다. IT 공룡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의심의 여지는 없는 기업들이나, 당장은 어떤 외국인들의 환차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어서 양적 긴축까지 너무나도 불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목들을 급하게 자리가 아니고 확인이 안 됐는데 살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런 좀 재밌는 질문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네.
자,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네. 여유 자금이 있다 네. 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주식으로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맞아요. 이게 좀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어떤 내용이 좋으면 분명히 이 내용을 보고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막 고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외국인 지분율 빠지는데도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라서 좀 많은 주린이 분들이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솔직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5천만 원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종잣돈 5천만 원을 모으는 거는 정말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기본 생활을 하면서 또 모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년 모으려고 해도 400만 원을 정말 모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달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지금 일단은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선 쪽도 일단은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 볼만한 것들을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또 바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거 전에 얘기한 거는 뭐 다 이거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가 자체는 제가 말하는 것과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떨어질 수 있고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내용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해도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반드시 연동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조선주 쪽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수주 소식 이런 것들 계속 들려오면서 정말 기대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이 이번에 에너지 대란 쪽 일어나면서 LNG선의 발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조선 쪽은 약간 그 수주의 텀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바로 숫자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수주 많이 해서 좋다 얘기 나왔는데 결국에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반영이 될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수주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고부가가치선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싹쓸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각 기업들마다 세웠던 어떤 수주 목표량을 굉장히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추가 발주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현대미포조선이에요. 네, 그쪽에 이제 또 LNG 쪽이나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수주와 실적이 찍히는 간의 공백기, 수주 공백기를 그 숫자가 찍히는 공백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대미포조선의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리드 타임이 좀 짧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 개선을 빠르게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일단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설 쪽도 일단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정책 초기에는 공급 정책을 많이 풀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동안에 그 전까지는 대출을 막 옥죄면서 굉장히 무주택자 이런 분들에게 절망을 줬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대출을 좀 풀어주는 이런 과정에서 은행주 같은 것들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도 약간 민간 사업자 중을 중심으로 해서 250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5월 달에 이제 딱 집권하시고 나면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원자재라던가 이런 것들 벌써 많이 올랐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게 정말로 그 정책들이 디테일하게 집행이 되면서 한다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어떤 민간 사업자 쪽에서 주택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어떤 GS건설이라던가 대우건설 이런 쪽들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약간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맞아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아시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 지금 사라라기보다도 약간 예. 그런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내가 정말 그 투자 아이디어에 동의를 한다. 네. 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